예, 목요일 뉴스톱 10은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부터 먼저 집중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4위와 5위입니다. 이제 107석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죠. 대선 다다음 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작년 계엄 사태 이후 원내대표로 뽑힌 지 대략 한 5달 만입니다. 의견 들어보신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카메라 두드려 맞았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의 그런 중진의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패배하면 사퇴하겠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먹었죠. 원내대표 두 번째 하는데 뭐 오래 할 필요가 처음부터 오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원내대표 2번 했는데 뭐 오래 할 일이 있냐. 5달 만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앞서 취재 열기가 꽤 뜨거워서 뭐 얼굴을 맞는 일도 권성동 원내대표 있었는데 일단 그 전부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 뭐 사실은 대선 기간 내에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파동을 문제 삼아서 일부 국민의힘 사람들은 일찌감치 물러나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상징해서 쌍권 지도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이 두 분이 사실 이번 대선 경선 탄핵 국면 이걸 주도해왔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패배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서 이제 사퇴를 한 것 같은데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경선 파동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마는 함께 이 경선의 프로그램을 짜고 또 추진해왔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김용태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계속 이제 이 대선 국면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계속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이제 자리를 지켰는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만둘 기색이 없었는 상황인데 많은 여론과 언론들에서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환골탈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선거 패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러나야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아마 전격적으로 이제 사퇴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우리가 되돌켜 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출마 카드, 사실 이게 이제 단일화 국면이 전개됐었고 김문수 후보가 그 단일화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일단 본인이 경선에서 우승을 이겼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또 이것도 이제 추진하다가 결국 안 됐었고, 사실은 그런 책임, 총체적인 책임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는 알량한 대선 후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단일화를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도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이제 사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일단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퇴를 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인데 좀 늦었다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퇴의 변을 보면 단지 그냥 사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의 어떤 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조만간 있으니 이제 전당대회 출마론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사퇴를 하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물론 뭐 이분은 이제 지금 당을 떠났습니다만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따져놓고 보면 이번 선거의 총 지휘 책임은 본인에게 온전히 있는 것인데 본인에 대한 책임보다는 책임을 상대방으로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퇴장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 중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서는 물러나지만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상 이제 지금 남아있는 친윤의 사실상 리더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퇴 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국 이분이 뭐 이선 후퇴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에 대한 대선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전당대회를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 후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전에 여러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는 한동훈만은 안 된다는 정서가 강하다는 일부 친윤계 의원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킨 엑스맨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반면에 비윤계에서는 이거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더라도 또 다른 친윤계를 내세워서 버티려고 할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임 5달 만에 물러났어요. 그런데 대선 기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애들러서 친윤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해왔었습니다.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2번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 저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아요, 이제 그 서영주 대표님. 네. 대선에서 왜 졌냐? 한동훈 전 대표는 그간 유세 과정에서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래를 제대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내 경고를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반면에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대선에서 진 이유는 총체적으로 계파 갈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은 평가하자면 만시지탄이죠. 이 정치라는 건 타이밍이고요. 예. 책임져야 될 때 책임져야만 국민들이 그래 책임지는 모습이기는 할 텐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난 5월 10일에 후보를 모두가 잠든 밤에 야심한 밤에 바꾸려고 했다가 예. 실패했죠. 그때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었어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까지 버텼고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퇴하지 않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여론에 떠밀리듯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한다고 보기 힘들고요.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뭐 각자 안에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 것은 당 대표의 도전을 하는 것들이 밑자리에 깔려 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김문수 후보 자체도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도 당 대표에 나설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전당대회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퇴에 압박이 있기 전까지는 또 비대위로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임기가 12월 12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올해. 그러면 좀 버티면서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친윤의 어떤 지도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본인 주도의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바깥의 여론, 안의 여론 자체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뭐 본인 생각에는 원내대표 친윤 중에 하나 예. 또 세워서 본인이 당대표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또 정치적인 어떤 파트너로 삼을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래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 물론 뭐 이제 두 분의 전망이긴 한데 이현정, 서영주 두 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을 했어요. 보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논의해야 되고 총선부터 대선까지 쭉 진 건 뭐 특히 총선 이후부터 계파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구장부장님 이게 참 묘한 게 이게 지금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대표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지금 현행 뭐 국회법이나 아니면 당원 당규상에 이 원내대표가 사퇴했을 경우에 이 원내대표를 대리할 수 있는 이 권한 대행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예. 사퇴는 했지만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원내대표가 하는 일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앞으로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입법에 표결을 할 때 입법 전략에 대한 그 수립을 하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역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3개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개 특별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이 부결하겠다, 찬성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당론 투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인데 예. 앞으로 후임 원내대표가 언제 선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지금 사퇴를 했고 실질적으로 만약 여야 의사일정 협의라든지 이 당내 입법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예. 불가피하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야 되는 예. 이 어정쩡한 상황이 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쌍권 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일찌감치 단일화 파동 때 물러났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의원들의 한 분 한 분 의견까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고 지혜를 모아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퇴를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이 정말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변화의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입장을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의 표명한 적 없고 계약할 부분은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장미 변호사님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임기가 있더라고요. 6월 30일까지. 예, 이 부분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면서 그 잔여 임기까지이기 때문에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때문에 본인의 이제 고민할 시간이 더 이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종전의 정치문법과는 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에는 체질 개선하고 쇄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정확하게 이제 절연해야 된다라는 모습 아마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부 총사퇴하고 이렇게 좀 띄엄띄엄 그리고 퐁당퐁당식으로 당연히 진작에 사의를 표명했어야 마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야 책임 그것도 정확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게 계파 갈등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라는 상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진영을 좀 힐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를 내려놓고 또 청년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임기가 별로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상황을 좀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계파별로 노선별로 사실상 굉장히 얽히고 설킨 부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전공법으로 다 내려놓고 차기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새 지도부 채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물러나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보다. 근데 저는 좀 위원장 의원님 궁금한 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난다고 했고 비대위원 중에 몇 명도 그만둔다고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만 남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또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상황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계파 갈등 때문에 지금 대선을 졌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번 선거가 왜 있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 비상계엄이 이어진 탄핵으로 이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문수 전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동안 당에서 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느냐. 이런 또 힐난을 하더라고요. 자, 본인이 있을 때는 뭐 한마디 이야기를 못 하다가 이제 그만두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당내에서 과연 친윤들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던가요? 한마디 말도 못 하다가 이제 와서 선거 책임을 결국 계파 갈등으로 지금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되다 보면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원내대표를 다시 뽑을 경우에 여전히 당내에서 지금 국회의원 107명 중에 다수가 일단 친윤입니다.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다 한들 지금 친윤들이 똘똘 뭉치면 또 친윤들이 들어올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또 한 번에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 또 친윤 색깔 나는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 이거 지금 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고립이 좀 됐더라도 일단은 자리를 지키는 게 맞다라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생각이다. 그렇죠. 비대위원장들 중에서도 이제 친윤들이 있지만 비대위원 중에서도. 근데 일부 사퇴하면 사실 비대위가 일단 무너지는데 문제는 무너진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비윤적인 어떤 이 원내대표가 나오면 그나마 근데 그 중심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되는데 예. 문제는 그렇지 않고 친윤 또 원내대표가 나올 경우에 지금 일단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녹록지 않고 또 친윤들이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친윤들이 다시금 등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본인 중심으로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내오는 것이 방향이 좋을 것인지 예. 아니면 원내대표를 뽑는데 원내대표가 만약 또 친윤이 나오면 예. 친윤 중심으로 또 당이 새롭게 간다 그러면 또 이 국민적 비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당의 주류가 뭐 한동훈 전 대표 쪽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벌써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사퇴를 했지만 여전히 전당대회 빨리 열자, 아니다, 비대위를 이어가야 된다. 친윤과 친한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전국구 선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할 경우에는 과오가 있건 없건 보통 지도부 총사퇴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였죠. 그 부분이 너무 타격이 컸습니다. 후보 교체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서 너무 분열이 커져버렸어요. 시작부터 그런 있을 수 없는 그 계획을 짜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했던 분들이 얼마나 우리 당에 큰 어떤 피해를 줬습니까? 그러면 구재환 부장님,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 쪽과 가까운 사람들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난 것과 상관없이 빨리 전당대회 열자는 입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선 패배라는 그 하나의 그 사실을 놓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그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비대위 임기를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상 자진 사퇴한 마당에 자신마저 사퇴하게 되면 그 책임 있게 앞으로 그 후속 논의를 할 이 권위 있는 이 집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면서 후임 원내대표를 언제 어떻게 그 선출할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지금 출마 시점을 아직 그 공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된다라면 비대위 체제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 일정을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해서 새로운 이 지도부를 선출할 것인지 이 절차적인 어떤 수습책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이 계속 비대위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보다는 최소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일정까지 만들고 새롭게 선출되는 그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체제로 넘긴 다음에 새로 선출되는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연장해 갈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 일정을 결정할 것인지 이 후임 원내대표에게 향후 그 절차적인 어떤 그 결정을 맡기기 위해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부득이하게 이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비슷한 이름으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서영주 대변인 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도 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특검 관련해서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김용태, 김재섭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지켜서는 안 된다고 했고 친한계는 자율투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당론 반대는 유지가 됐는데 안에서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국민 눈높이에 좀 맞춰야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하고 직결이 되는 어떤 그런 징조입니다. 친윤계에서는 원내대표도 다시 친윤계. 어차피 원내대표 선거 있을 거 아닙니까? 사퇴를 했으니까. 원내대표 선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의총 열고 한 이틀이면 날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앞서 보듯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 등 친한계 25명이죠. 그러면 이제 이수 플러스 친윤계, 그다음에 그 중간에 중립적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108명의 어떤 의원들 중에 원내 지도부를 뽑는 데 있어서 친윤 의도대로 안 갈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이제 서영주 대변인 말씀 벌써 원내대표 표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궁색한 게요. 이유를 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돼야 되는데 내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나는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이라는 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면 지도부로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그럴싸하게
당이 혼란스럽고 원내대표도 사퇴한 마당에 원내 지도부에 대한 어떤 선출과 향후의 당내 전당대회 부분까지 비대위가 책임지고 그때 다 일괄 사퇴하겠다. 좀 이 정도로 하면 명분이 있는데 내기는 6월 30일까지 다 채울 거예요 하면 뭐 그것만으로 비대위원장을 이어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일단 그러긴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언론에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지금 벌써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3대 특검법의 반대 당론은 오전에 유지가 됐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는 목소리와 같이 겹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